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13. 힐링 무비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13번째 강의로 힐링 무비입니다. 한 청년이 나무 밑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울음이었죠. 지나던 도인이 청년을 발견하고 그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소리가 작아지자 도인은 한밤중이지만 그를 데리고 근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졌죠. 휘영청 밝은 달빛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로 가득 차 있었고요. 멀리서 별똥별 하나가 빠르게 떨어져 내립니다. 순간 청년은 갑자기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인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병은 몸이 자연으로부터 떨어지고 마음이 하늘의 별로부터 멀어지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괴리되어 오는 것이다. 요즘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에 힐링 마을이 세워져 주말마다 일상에 지친 남녀가 몰려가고요. 도시에 힐링 센터가 여기저기 개설돼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자주 찾습니다. 힐링 캠프는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입니다. 힐링 스포츠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체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힐링 천문은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세상의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힐링이란 이름으로 깊은 산속에서 외딴 무인도에서 한적한 바닷가에서 무심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연과 더불어 달빛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힐링은 현대인이 가장 애용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신문을 보면 매일 힐링 베개, 힐링 침대, 힐링 팔찌, 힐링 스톤, 힐링 생수, 힐링 식단, 힐링 음악 등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시계 하나씩을 손목에 차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끊임없이 손과 혀를 놀려야 합니다. 휴가 기간에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나서고 도로에서는 철판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 갇힌 채 긴 시간을 보내야 하죠. 이렇게 항상 지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은 병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힐링이란 병든 마음을 원래의 건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치유 현상이고요. 힐링 무비란 영화를 통해 병든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돌려놓는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연인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영화 관람을 합니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요. 아이디어가 끊기고 아무런 해결책이 안 떠오를 때도 영화관을 찾습니다. 영화는 멀어졌던 연인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줍니다. 복잡하게 꼬인 머리를 풀어주고 답답하고 꽉 막힌 가슴을 열어줍니다. 영화를 보는 것 하나만으로 저절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삶 가운데 스스로를 돕기 위해 자주 영화를 활용합니다. 영화 감상 자체가 큰 힐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인류가 만든 거대 발명품입니다.
인류는 영화를 통해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인류의 다양한 인생과 삶은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죠. 영화는 우리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미 지구상에 만들어진 수많은 영화 속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담겨진 우리의 모습은 후손들에게 모조리 전달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기쁨에 넘치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우리는 영화를 통해 전해진 감동을 주위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러한 영상은 가슴 깊이 맺혀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짙은 안개에 가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무력한 상태에서 넘치는 용기를 얻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영화는 새 힘을 솟아나게 하는 에너자이저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가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를 보고 고양된 상태에서 서성거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영감을 전해줍니다. 유명한 동기부여가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감을 받는 순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세미나와 교육에 참여할 때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관람을 할 때인데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 뜻밖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습니다. 콱 막혔던 오랜 숙제가 순식간에 풀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귀중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힐링 무비는 영화를 통해 힐링을 체험하는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영화를 매개로 해서 치유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영화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적인 기능을 하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성개발과 사회교육적인 기능을 합니다. 나아가 자기 고양과 영성개발, 종교적 체험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힐링 무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힐링 무비 개요, 힐링 무비 진행, 힐링 무비 기법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힐링 무비 개요입니다. 힐링 무비 프로그램은 영화 치료, 심리 도식 치료, 집단 심리 치료의 세 가지를 통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집단이 모여 함께 영화를 보면서 나와 우리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심리 도식 치료에 적용하는 18가지 삶의 덫이 영화 인물과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 치료, 심리 도식 치료, 집단 심리 치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화 치료는 영화를 활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 치료입니다. 영화 치료는 우선 재미있고 유익하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영화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은유와 상징과 의미를 쉽게 전달해 주고요. 영화는 새로운 생각과 눈물과 웃음을 자극하고 우리가 부인하는 감정에 도전하며 생각, 감정, 행동 사이에 연관을 맺어줍니다. 비주얼 메타포는 우리로 하여금 고차원적인 나를 발견하도록 해주고 또한 영적인 수준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영화는 집단 상담의 형태로 대인관계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영화는 특성상 여러 명의 대인관계를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리도식 치료는 인지행동치료와 정신분석을 통합한 혁신적인 심리치료입니다. 제프리 영은 정신분석과 인지치료의 대가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정신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삶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덫은
어린 시절 시작되어 일생 동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반복되어 정작 본인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죠. 알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삶의 덫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감정 양식이고요.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입니다.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한신념이고요. 태도와 행동을 규정짓는 내재된 정신역동입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하는 일종의 수학 공식과 같은 도식입니다. 제프리 영은 20여 년간 임상 연구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삶의 덫을 5가지 영역 18가지로 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삶의 덫은 거절, 실패, 분노, 인정, 부정성입니다. 끝으로 집단 심리치료는 소집단으로 행해지는 심리치료입니다. 집단 심리치료는 개인 심리치료에 비해 여러모로 탁월합니다. 개인 심리치료에서 불가능한 여러 힐링 현상을 경험하도록 하죠. 집단은 거울로 둘러싸인 방과 같습니다. 우리는 집단에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단에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 상황에서 훨씬 다양한 치유 요인이 작동합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힐링 무비 진행입니다. 힐링 무비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영화 여행입니다. 18가지 삶의 덫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고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고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어두운 마음의 세계로 끝없는 여행길을 떠나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하고 분노와 자책에 몸서리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보채무로 탈진될 수도 있죠. 용기와 결단만이 이러한 우리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현실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창조적인 긴장을, 공포로부터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로부터 자기 개혁의 에너지를, 자책으로부터 사색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채무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를, 슬픔으로부터 삼라만상에 대한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힐링 무비는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길로 안내합니다. 인간에게 변화를 주는 전체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변화란 현재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과거상에서 반짝이는 지혜를 찾고 현재 속에 숨겨진 우리의 미래상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평을 넘어 영원을 향한 길에 한 발자국 성큼 들어서는 것이고요. 우리는 작은 통찰을 통하여 신선한 변화를 기록하고 큰 깨달음을 통하여 궁극적 변화인 해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탈이란 우리가 태고적부터 그려왔던 꿈의 완성품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의 본향인 것입니다. 힐링 무비는 집단 심리치료로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의 감상과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다루고요. 무비 스토리, 마이 스토리, 아워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용기를 가지고 말해보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진 비밀을 모두 말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토론해보는 겁니다. 인생길이란 결국 홀로 가야만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내놓은 마음으로 다른 이의 마음과 만나게 되고요. 허공에 떠돌다 사라지는 말보다는 진실한 만남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메마른 가뭄 상태에서 바람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뒤이어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비 온 후 맑게 갠 무지개 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힐링 무비는 이러한 만남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드라마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품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만날 적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작품이 만들어지든지 우리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순간순간 우리 혼에 새겨진 추억만이 영혼을 향해 다름박질할 겁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에 머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생활보다는 삶이 크고 사실보다는 진실이 큽니다. 성보다는 사랑이 크고 몸보다는 혼이 큽니다. 사회보다는 자연이 크고 현실보다는 실제가 큽니다. 그리고 문제보다는 신비가 큽니다. 아무튼 우리의 부끄러움은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것이고요. 모든 만남은 참여한 멤버들의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힐링 무비 기법입니다. 영화를 감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연합 기법과 분리 기법입니다. 우선 연합 기법, 어소시에이트 기법입니다. 연합 기법은 영화 속 인물과 하나가 되는 기법인데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주관적 합일이라고도 하죠. 주인공 위치에서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애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면 과거에 좋았던 경험에 연합해야 하고 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면 과거에 나빴던 경험에 연합해야 합니다. 보통 상사병은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분리함으로써 생기는데요. 상사병은 과거의 경험에 연합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연합 상태는 충만, 합일입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스토리텔링, 사이코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영화 속 스토리텔링은 우리를 성장과 변화로 인도합니다. 영화는 클라이맥스 순간만을 취급합니다. 영화란 지루한 부분이 삭제된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다양한 기승전결과 복잡한 갈등, 뜻밖의 전개, 놀라운 반전, 예상 못한 결말과 같은 이야기의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그것을 알려고 하죠. 그런데 영화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거울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삶과 감정이 영상을 통해 극사실적으로 담겨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강력한 감정이입과 함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영화 속의 인물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어린 시절의 상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이나 사회와 만날 때 나오는 고유한 반응 방식과 다양한 패턴을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우리에게 잉여 현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과거 어느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풀어내지 못했던 아픔을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한 번 더 그 시절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잉여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내게 끝까지 제어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순간을 다시 한번 현실로 부여받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 내 아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깊은 심연에 묻어둔 아픔의 시간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잉여 현실로 마주치게 되면 상처도 다 털어놓고 약을 발라주듯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분리기법, 디소시에이트 기법입니다. 분리기법은 영화 속 인물과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기법인데요. 제3자의 위치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겁니다. 객관적 관조라고도 하죠.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공포증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연합하는 데서 오는데요. 공포증은
과거의 경험을 분리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분리 상태는 텅 빈 무아지경입니다. 대표적인 분리 기법으로 매트릭스 기법, 의식적 각성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기법은 영화 감상에서 자기 이해를 돕는 탁월한 기법입니다. 매트릭스는 영화 속 캐릭터가 상기시켜주는 자기 안의 다양한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나에게 알려진 장점과 단점, 내가 모르는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의식적 각성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명상보다 의식적 각성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일부분은 우리가 앉아있고 영화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 즉 이것이 영화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스토리에 깊숙이 흡수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기억하고요. 극장 의자에 닿는 팔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스크린을 보고 있다는 의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기억하면 영화 속 등장인물과 설정의 감정적 거리를 더 많이 둘 수 있죠.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이 바로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의식적 각성을 더 쉽게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 청년이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 몇 년밖에 없었죠. 그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중 사찰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에게 해한 적도 없는데, 좋은 일도 좀 했는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이 세상에 태어난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죄에 대한 생각이 몰려왔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았기에 부지불식한 저지른 모든 행위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한없이 울고 또 울면서 스스로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치병은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종교를 이용합니다. 돈 꾸고 안 갚은 것, 어려운 사람을 모른 척한 것, 병든 부모를 못 찾아간 것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죠. 하지만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죠. 이렇게 인간의 죄의 뿌리는 세상이 창조되던 태고적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를 안고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 고진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오고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욕망의 열차를 탄 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딴 데 있습니다. 켄 윌버는 유명한 초월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영원한 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화와 퇴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우리는 무한을 향해 출발하지만 다시 무한으로부터 움츠려들어 결국 현재 삶에 안주하게 된다. 오늘도 최고 정점을 향해 나가지만 다시 저차원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그는 인간이 고차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상을 회상, 리멤버라고 불렀습니다. 원어로 스뮤리티라고 합니다. 찬송가에 나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힐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WHO에서는 건강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웰빙 상태라 말합니다. 궁극적인 힐링은 궁극적인 건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힐링이죠. 우선 몸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힐링은 영혼의 힐링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영혼의 힐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하노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에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회개란 겨우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관점의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차원에 대한 확장이고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원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고차원의 세계를 회상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